네, 이번 코너는 취마의 뒤집기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알파경제 김종유 회사 또 변함없이 붙박이로 자리하셨고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이 또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닥 얘기 오늘 또 뭐 도배되겠네. 맨날 주제가 뭐 다 보는 눈이 똑같으니까 코스닥의 멍해와 낙인, 뭐 불명예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작전의 천국처럼 뭔가 이 치킨 중에 가장 맛없는 부위가 이제 코스닥이라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근데 오늘 코스닥이 또 찬스닥 이렇게 또 뭐 갖다 붙이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뭐 천스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지금 5%의 폭발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6% 아까 갔던데.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은 단순 유동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정책도 있고. 네, 정책 수혜와 더불어서 기관들 금융투자 자금이 1조 가량 유입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금융투자 매수 유입되면 이 프로그램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언제든 다시 금방 베이스 변화에 따라서 혹은 뭐 옵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매물화될 수 있어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코스닥은 이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 매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책 자금의 집행인가? 그러면 이 자금은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운용을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투신권을 통해서도 하니까 투신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도 하니까 뭔가 투신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금융투자 쪽에서 먼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궁금증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 보면 뭐 외국인도 오늘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삽니다. 바이오도 사고 2차 전지도 사고 로봇도 사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지금 시총 상위는 가리지 않고 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관들도 이렇게 시총 상위에 대해서 대거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매수 금액 1조 3천억 중에서 코스닥 대형주에 1조 2천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책에 기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베팅이 그냥 하는 베팅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현재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우리 시장을 또 낮잡을 때 항상 냄비 시장 저렇게 뜨겁다가 또 금방 식을 거야. 저 언제 변할지 몰라. 변덕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쪽 구석에는 분명히 있어요. 의심. 근데 김종인 기자 말처럼 이건 조금 색깔이 이채롭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특히 이제 수급 얘기들을 하는데 기관 수급이나 또 외국인 수급 일부 수급에 대해서 아니면 뭐 다른 거? 수급적인 부분은 뭐 오늘 뭐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그 불편했던 이제 그 원달러 환율도 글쎄 뭐 상향 안정화 정도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300원대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450원 전후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다 보니까 또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괴리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또 ETF도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본다면 지금 뭐 김종인 이사 말씀대로 어떤 좀 특정 종목에 대한 그런 선호도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떤 괴리율의 축소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가장 그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율이 좀 벌어졌었을 당시가 2021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코스닥의 한 2배 정도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처럼 한 2배 정도 뭐 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뭐 30% 이상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거를 뭐 산술적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1,400, 1,5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수치적인 희망 이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150의 구성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한 40% 되고요. 네. 반도체가 한 20% 그리고 배터리가 15%, 뭐 로봇 관련된 게 뭐 한 7%이 정도 됩니다. 요거를 다 합치면 80%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특정 종목을 이렇게 뭐 그 구성별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코스닥의 지수에 대한 또 약간의 변동성을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좀 이용한다면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약간 신뢰를 좀 얻고 있고 그 신뢰가 이거 코스닥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약간
신뢰를 넘어서는 이제 뭐 신앙같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코스닥의 상승은 좀 더 큰 리스크 없이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늘 문제는 이제 실적입니다. 코스닥은 천성적으로 이제 실적이 뭐 대형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하나의 영업이익을 코스닥에 있는 전 종목이 다 합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실적 시즌을 어느 정도 잘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큰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코스닥 쪽에 좀 매기가 몰려서 당분간 저는 설 전까지는 코스닥의 속도가 코스피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구간으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색깔은 유추해 봐요. 그동안 코스닥의 주도적인 수급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인데 오늘은 마켓메이커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물론 거기 이면에는 이제 실적이나 수치에 근거한 그들의 전략이 설득이 있을까? 뭐지?라고만 생각하기도 좀 애매한. 뭐 말이 자꾸 꼬이는데 뭐 쓰다가 제가 해서. 자, 뭐 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낙수 효과는 확실히 낙수 있다고 효과. 봐야죠.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따져보면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시총 적어도 뭐 5조 이상 단위로 올라온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자체적으로 뭐 신약 많이 만들어서 간 게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와 붙어서 이게 수출 계약이 몇 조 단위로 얘기가 되면서 시총이 20조, 10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저는 뭐 미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결국 글로벌 빅파마와 얼마나 잘 붙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이 변할 거냐. 정말로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버리고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 스스로 제조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조업 쪽에서 그동안 없었는데 미국으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대형 제약사들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 ADC 쪽을 연구하고 있는 일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기대감이 좀 열려 있다. 다만 지난해 뭐 10배 오른, 뭐 7배 오른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도 그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 정도 규모를 만들어낸 기업들의 그 상승 논리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2차 전지도 지금 기대하는 것은 폼팩터 확장이죠. 결국 전기차는 주춤거리겠지만 나머지 쪽에서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확실한 숫자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전 분야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된 공장 확장이라든지 마진율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올해 꽤 좋은 수익률을 여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 가지 섹터 정도는 좀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면은 뭐 옆에 묻어가고 뭐 다 같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기업의 이제 옥석이라는 게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데 그런 자정작용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같이 막 다 올라 막 광분해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나중에 후유증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유증이 테마나 모멘텀의 훼손으로 정상적인 기업까지 또 가치 훼손을 받고 그 불신이 또 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국민연금 지금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용을 하고 절반 정도는 소위 위탁. 말하는 외주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제 벤치마크라는 걸 주죠. 코스피 200이라는 걸 주고 너희들이 이거보다 운용을 잘하면 우리가 쭉 순서를 매겨서 1등부터 몇 위까지는 얼마를 주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 잘하면 내년에도 우리가 너희한테 좀 돈을 일부 줄게. 이런 식으로 좀 운용이 됐는데 저는 코스닥에 좀 활성화를 좀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닥 50, 코스닥 100, 뭐 조금 크게 보면 150 정도의 벤치마크를 지금 뭐 많이 해야 한 5%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 비중을 좀 넓힌다면 코스닥의 상승세는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좀 운용하는 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코스닥의 지수만 이렇게 딱 복사를 해놓고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70%, 60% 정도는 코스닥 지수를 복사를 해놓고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리고 뭐 실적적인 성장성, 그리고 이제 뭐 밸류,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 뭐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율에 따라서 또 일부를 또 편입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식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적, 펀더멘탈,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쪽은 저는 뭐 반도체 소부장 혹은 배터리 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약간 비슷하게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코스닥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비중이 100 정도 된다라고 하면 30에서 40 정도를 코스닥에 배정을 하고 거기에 한 절반이나 한 5, 60% 정도는 코스닥의 지수를 복사하고 나머지를 실적이 좋은 그리고 성장성이 좀 잘 나올 만한 이런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포진을 시킨다면 적어도 포모를 일으킬 정도의 이제 그런 좀 그 성과가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놓는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모가 많네요. 포모.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극단적인 그 뭐랄까요 소외될 수 없어 이번에는 벼락거지가 될 수는 없어 나는 뭐 이렇게 되는 하여튼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뜨겁게 또 달궈지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니까 수급이 하여튼 이채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것도 저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그 11월 말 때 아마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뭐 동일한 말씀을 지금 팀장님과 같이 드리고 싶은데 그때 코스닥에 종목 고르기 어려우면 그냥 코스닥 150 ETF를 사시라. 뭐 코덱스 코스닥 150도 있고 타이거 코스닥 150도 있잖아요. 상품들이 좀 여러 개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선택이 좀 많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코스닥 150과 관련돼 있는 ETF를 사시면 당연히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마진율은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올해 코스닥 시장이 좀 전에 정영민 팀장 얘기대로 한 뭐 30% 정도의 랠리를 보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보거든요. 종목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뭐 일정 섹터, 뭐 제약바이오처럼 덩어리 큰 거 빠질 때는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쪽이 좀 버텨주면서 올해 새롭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있겠지만 AI와 관련된 섹터에서 뭐 수많은 종목군들의 상장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지도도 조금은 바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또 하나 알테오젠이 빠져나갔을 때 거래소로 빠져나갔을 때 지금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바이오 비중은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이제 움직임을 거기를 한번 대체할 생각해 수 있는 또 메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알테오젠이 빠지는 순간 코스닥 150이 대거 재조정 될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까지 생각해 보면 저는 코스닥 150 ETF를 뭐 지난 11월 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투자의 대상이 아닌가. 다만 오늘처럼 코스닥 150 ETF도 5%가 튀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 뭐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또 조정은 언제든지 오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우리 시장의 특징은 쏠림이 아주 극심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게 포머가 됐든 뭐 수급이 어떤 편향성이 됐든 와 가다가 가면 코스닥으로 오늘 몰리니까 코스피가 또 주춤거려요. 그러면 코스피 그동안 이제 막 뭐 확 얘기했던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기타 등등 뭐 여기 막 쏠려갔던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절반 이상은 코스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맞는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속도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던 건데 설 전 정도까지는 코스피의 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하게 될 그런 예정에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좀 코스피의 어떤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속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 2, 3주 정도 좀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 이 코스피 쪽은 끝났어 이제 수익률이 다 온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수급이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제 한 번에 쭉 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이 좀 부각이 좀 된 부분이지 코스피의 비중은 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코스피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전략. 예. 오늘 뭐 현재 시점에서 네. 어떤 섹터, 뭐 어떤 기업,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뭐 코스피, 코스닥 한번 나눠봐야 뭐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인덱스 투자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반도체 그리고 조방원 이런 쪽에는 내 비중이 100이면 적어도 60, 70%는 코스피 쪽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그래서 드리고 종목 싶고요. 뭐 종목을 얘기해 줘야지.
어떤 종목으로 기업을 가겠습니까? 얘기해줘야 맨날 ETF만 얘기하다가 갈 거예요.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좀 나와서 최근 들어서 그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그 종목들 그 관련된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힘을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제 금요일 날 좀 극단적인 좀 강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심리는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코스닥을 좀 부양하고 활용하는 있다는 방안에 그런 대해서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5천 특위, 네. 이제 코스닥 3천 특위도 곧 나오나? 3천까지는 좀 자신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2천 정도까지는 아니 그런 뭐 면에서 5천 봤을 특위 특별위원회가 있듯이 코스닥도 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쪽 계열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에 의외로 오늘 네, 코스닥이 네. 불을 뿜지만 코스피 소외돼 하루 뭐 이게 지속적인 소외는 아닐 거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게 좀 거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의사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더 제시해 주시면 그냥 움직이는 거를 따라갈 거냐 코스닥에 뭐 그중에 또 이제 잘 구별해야 되겠지만 ETF를 계속 또 갈 거냐 아니면은 오늘 눌림목이 있지만 코스피가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조율하면서 할 거냐 이런 전략들. 네, 저는 뭐 최근에 삼성전기의 IR을 봤을 때 지난 네. 금요일에 삼성전기 IR을 봤을 때 기판 투자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 기판 내 들어가는 소재들 중에서 아직 뭐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 별로 없거든요. 예. 그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군들을 뭐 주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CBGA 같은 기판을 늘리면 솔더볼이 대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받고 있지만 지난주에 급등했던 덕산하이메탈 같은 것도 여전히 관심권 안에 넣어야 될 것 같고 기판하고 전반적인 칩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연결체로 들어가고 있는 샘CNS 같은 종목군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뭐 솔브레인, 원익QNC, PSK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뭐 전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만약에 코스닥 투자를 한다면 코스닥 투자 100 중에 한 30-40%는 코스닥 ETF 150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 뭐 거래가 좀 더 실리는 코덱스 쪽이 타이거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뭐 유리기판 얘기도 꺼내주셨고 그쪽에는 네. 관심 없어요? 유리기 이번 주에 제가 듣기로는 엔비디아와 깐부들의 뭔가가 있을 거다. 또 있나요? 유리기판 쪽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발주가 뭐 올해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 나올 수는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LG, SK,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뭐 자신들의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내고 있는다는 면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반도체 소부장은 저는 역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장 좀 밀접한 그런 공정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크 시스템즈나 SNS텍 뭐 이런 좀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묘하게 좀 계속해서 지금 수익률이 좀 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낮죠. 그럼 본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없고 삼성전자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뭐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뭔가 지금 큰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좀 밀접한 그런 협력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 위주가 반도체 소부장에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HB입니까요? 자, 김정일 사도 뭐 짧게 애칭이라고 그러니까 유리를 가공해야 되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는 건 애칭인데 이런 거에 좀 특화된 근데 거기에 이제 특화된 캠트로닉스죠. 캠트론? 아무래도 유리를 다뤄봤으니까. 기존에 디스플레이에서 워낙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삼성전기랑 여긴 깐부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소위 그 식각이 그냥 유리 식각과 반도체에서의 또 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리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에서 식각을 많이 했던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필옵틱스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SK 앱솔릭스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좀 영역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유리기판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뭐 정경민 팀장 얘기대로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닌데 시장이 또 워낙 내러티브를 좋아하고 가야 될 길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좀 긴 관점에서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까지 대충 힌트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마의 뒤집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